시작하겠습니다. 1번. 생산관리란 무엇이며 어떻게 제조와 서비스 조직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산관리란 노동과 원료와 같은 자원이 고객에게 팔리는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되는 변환 과정에 대한 설계, 운영, 통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생산관리는 제조와 서비스 조직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요. 우선 제조 조직이란 물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조직에서의 생산관리, 즉 변환 과정은 원료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제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제조 기업들의 제품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차, 핸드폰, 식품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조직에서는 서비스 유형의 비물질적인 산출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변환 과정에 대한 증거를 쉽게 찾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을 통해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회사는 택시기사를 통해 사람들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 조직은 투입을 산출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관리자들은 대학교에서 교수, 책, 연구 저널, 멀티미디어 강의실, 그 외의 자원들을 투입하여 무지한 학생들을 교양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생산관리의 전략적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의 전략적 역할로는 전략적 의사결정, 또한 조직의 전체적 전략계획 등이 있는데요. 조직의 전체적 전략계획을 통해 향상된 제조기술과 증대된 기업 권한, 제조 부문의 가시성, 기존의 것과 미래의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통합하고자 막대한 투자를 한 회사는 지금 오늘날 성공적인 제조 기업들로 성장하여 글로벌 우위를 개척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체 조직 전략의 일부로서 생산관리에 중대한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에서 전략적 역할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TPS가 있는데요. TPS란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의 약자로 TPS에서 가장 중요한 예로는 JIT를 들 수 있습니다. JIT란 Just in Time을 뜻하는 것으로 적재적시에 필요한 양만 생산하여 효율적인 재고관리, 원가 절감의 효과를 내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 생산관리가 통제를 제외한 다른 경영기법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생산관리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 생산관리란 변환 과정에 대한 설계, 운영, 통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제를 제외한 다른 경영기법으로는 변환 과정에 대한 설계,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변환 과정에 대한 설계로서 미국의 에반스라는 생산업체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업체는 저원가의 경쟁자들에 대항하여 살아남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했기 때문에 완벽한 부품을 종업원 없이 만들면서도 믿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장비들로 무인체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산관리에서 변환 과정에 대한 설계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환 과정에 대한 운영으로는 미국의 한 회사인 버추얼 오브 오마하를 들 수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종업원들이 고객 전화를 받는 동안 런닝머신 위를 걸으면서 일과 중 일부 시간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자들에게는 종업원들에게 업무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병가를 줄이고 건강관리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산관리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높은 생산성은 단지 사람 관리를 잘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적인 조직들은 전체 생산 시스템에서 사람들을 통합하여 생산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경영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가치사슬 관리가 제공하는 조직적 형태의 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치사슬 관리의 조직적 형태의 이익은 4가지 측면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조달, 둘째, 물류, 셋째, 제품 개발, 넷째, 고객 주문 관리의 강화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치사슬 관리의 이익으로는 프로세싱 혁신,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납기 단축을 들 수 있습니다. 5번 생산관리에서 생산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에서 생산성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 생산성 관리를 함으로써 제품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 요소 중에서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제거하고 작업 절차를 간소하게 함으로써 관리 활동이 용이하고 연속 작업이 가능하며 제품의 품질 향상이나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 가치사슬에서 누가 권력을 갖는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사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조업자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치사슬에서의 권력은 고객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어 제공될지를 정의하는 것이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가치사슬 관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을 충족시키는 해법을 제공하도록 독특한 조합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제가 매일 하는 일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하여 이것이 각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와 더 높은 질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매일 레몬을 하나씩 먹습니다. 그런데 매일 레몬을 단품으로 과일 가게에서 하나씩 사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과일 가게에 직접 사러 가는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레몬을 먹기 때문에 한 달치 분량의 레몬을 과일 가게에 주문을 해서 집에 배달을 받아서 먹으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생산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배달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량의 레몬을 한꺼번에 받음으로써 좋은 품질의 레몬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질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맛집 탐방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맛집 탐방을 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찾아가는 것은 저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셜 커머스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켓몬스터나 미메이크 플러스 프라이스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다양한 맛집의 장소, 서비스, 가격 등의 조건을 한 번에 보기 쉽게 단시간에 비교를 하여서 가까운 곳의 맛집에 가서 보다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맛집을 한 사이트에서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맛집을 찾는 데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곳의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저에게 더 높은 질의 결과를 가져와 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14장 숙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